제가 지금까지 배송업을 희망하는 수천 명의 입문자와 만나왔는데요, 운전하는 일이 좋아서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배송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고되고 힘들 걸 알면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제가 만나온 분들은 그랬어요. 몇 주 전쯤에 공중파 프로그램에 화물 지입사기를 다룬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 오랜 직장을 잃었던 남편.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물불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화물 쪽 지식이 없는 구직자를 구인구직 사이트로 유인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명목으로 화물차를 말도 안 되는 비싼 금액에 분양하고, 그 금액 때문이라도 관둘 수 없는 노예 계약을 해서 결국 한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화물 지입업계의 잘못된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가질 시간이. 예. 길을 다니시다 보면 노란색 번호판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유상 운송을 하고 있는 차량들은 꼭 부착하여야 하는 번호판인데요, 이 번호판들은 원래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2003년에 허가제로 바뀌면서 번호판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시세란 것이 형성된 겁니다. 늦었어, 빨리 가자. 그런데 아직 신고만 하면 영업용 번호판을 무상 지급받을 수 있는 배송업이 있습니다. 바로 쿠팡 퀵플렉스를 포함해서 택배업. 택배는 국가에 신고만 하면 배로 시작하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 넘버를 제가 오늘 직접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저희 워크인TV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문자가 많아서 차량 구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가 스타렉스 3밴입니다. 저희 워크인 최 실장님 차고요. 저희가 이 차량을 구입한 이유가 백업 지원이나 종종 사장님들 차량 이슈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량을 작년 8월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창 중고차가 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당시 16년식 12만 정도 탄 차량이었고 가격은 1,4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회사니까 신분이 있는 딜러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고 차량이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시스템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들끼리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입 딜러가 차량 가격을 올려놓으면 또 딜러가 차를 사갖고 와서 저희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딜러끼리 보는 전산 프로그램에 가격이 1,450만 원에 올려 있었고, 딜러끼리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 가격에서 내고를 해줄 거를 생각을 하고 금액을 올리거든요. 1,45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빼줍니다. 1,400만 원에 갖고 올 수 있었는데 당시에 이 차가 블랙박스 상태가 안 좋았고 후방 카메라도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전부 교체하고 탁송비까지 해서 그냥 1,450만 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전비 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보험료 150만 원 좀 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토탈 1,70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워낙에 중고차 값이 최고 고점을 찍었을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산 거고요. 지금은 작년에 뭐 레고랜드 사태다 뭐다 해가지고 저희가 구입했을 때보다는 가격적인 면에서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차량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쿠팡 퀵플렉스건, 일반 대기업 택배건, 생수배송이건 업무를 시작하면 해당 영업점 또는 센터와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실 겁니다. 그럼 내가 소속된 회사에서 운송계약서를 토대로 배넘버를 신청해 줍니다. 신청을 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택배 종사자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배넘버를 받게 됩니다. 근무 시작하고 한 달 정도쯤 지나면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 자동차관리과나 교통기획과, 그리고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이런 문자가 옵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배번호판 허가 신청서가 도착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비허가증을 신청하러 가는 겁니다. 준비물은 문자에 안내돼서 오는데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자 자격증이 필요하고, 만약 신용 문제로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엔 신용정보조회서가 필요하고요. 가끔씩 소속된 회사에 전속계약서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본하고 기본증명서는 방문해서 발급해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관리과를 찾아가서 기본 서류를 작성하면 예비 허가 후 등록 절차 안내문을 받습니다. 서류 발급하고 하는데 2,000원 정도 들었는데 관할 지자체에 따라 현금만 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현금을 조금 챙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허가증 같은 경우는 바로 받는 경우가 있고 1, 2주 뒤에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이 허가증이 나와야 배넘버 발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넘버를 발급받으러 가기 전에 영업용 화물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아직 차량 번호가 영업용
번호가 아닌 상태니까 차대 번호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차대 번호 나와 있고요. 지인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으면 문의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없어도 통물협회와 연계된 보험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니까 편한 대로 가입하면 되는데 영업용 보험이 비싸긴 합니다. 저희는 종합보험이 1년 16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영업용 보험이 250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영업용 보험 가입하고 배넘버를 발급받으면 기존 가입돼 있던 종합보험은 자동 해지되고 일할 계산에서 환급받게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저희는 예비허가증을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고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영업용 보험 가입서, 전속계약서를 챙겨서 구리시청을 방문했고, 화물영업관리과에서 예비허가증을 수령하고 자동차 관리과에서 필요 서류를 작성하고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발급 수수료 1,300원, 등록세 15,000원이 들어갔고요. 전부 카드가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 후에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로 가서 등록증을 보여주면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까지 해줍니다. 저희가 갔던 구리시청은 따로 번호판 제작 부서가 없는 대신 바로 근처에 번호판 제작소가 있어서 1-20분 만에 부착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비용은 2만원 카드 결제했고요. 배번호판 부착 후엔 인터넷 검색해서 가까운 화물운송사업협회를 찾아갑니다. 자동차 등록증, 예비허가증, 전속계약서,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자 자격증, 주민등록 등본, 반명함 사진 2장이 준비물인데 배넘버를 발급받으면서 항상 갖고 다니던 서류라 크게 챙길 건 반명함 사진 2장 정도 되더라고요. 협회를 가입한다고 해서 받는 혜택이 많지 않아서 가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가입을 안 하면 유료복지카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입하는 편이 대패차시보다 편리하다는 소속 사장님들의 의견이 있고 대부분 가입을 하시니까 저희는 가입을 했고, 협회 가입비는 3만원이 들었고 매달 자동이체로 5,000원 협회비가 발생됩니다. 그럼 협회에서 취업신고가 들어가고 운수종사 자격 증명원을 해당 지자체 관리과로 팩스 발송을 해줍니다. 여기서 차량에 부착하는 화물운송 자격 증명서와 개인화물 스티커 2장을 발급해주니까 차량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에서 팩스로 받은 운수종사 자격 증명원을 토대로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배넘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현재 2023년 4월 3일부로 택배업 경유차 불가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올해 4월 3일부터는 택배용 경유 차량은 아바사자 영업용 넘버를 포함해서 배넘버까지 발급이 불가되었습니다. 시기상조인 정책이라 1-2년 유예를 위한 법안이 제시될 거란 각종 뉴스들과 환경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공지가 없는 거 보면 예정대로 시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처 방안으로 택배용 화물 전기차 보조금 예산 상향과 전기충전소 인프라 확대 등의 대처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전기차 가격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도 택배가 시간과의 싸움이고 몸이 피곤해서 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시간을 쓰는 거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 가스차가 더 좋긴 한데 가스차는 또 아직 오토가 없잖아요. 택배업은 오토 차량 이용하는 것이 피로도와 안전도 면에서 확실히 낫거든요. 아니면 LPG 오토 차량이 생산되는 올해 12월 말까지 유예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4월 3일 배넘버 신청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3월 중순까지가 배넘버 신청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늦었어, 빨리 가자.